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스터디에 다니고 있는 손병대입니다. 제가 원격 근무에 관련해서 발표한 게 사실은 이게 두 번째거든요. 네, 여기 저한테 그 전 슬라이드를 보셔가지고 저한테 컨텐츠를 주셔가지고 오늘 발표했는데 그때는 발표가 거의 35분, 40분이었어요. 오늘 10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요약했고요. 기술적인 내용 혹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거기가 더 많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슬라이드쇼에 공유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간단한 조직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되게 다양한 본부가 있는데 저는 개발본부 소속이고요. 저기에 서비스 개발실의 실장을 맡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도 출퇴근은 완전 자율이에요. 네, 휴가도 자율이에요. 아니, 휴가도 무제한이에요. 네, 그것도 저기 신청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되게 쉽게 간단하게 그 구글 독에다가 올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저희 팀원분들이 슬랙 봇으로 그냥 휴가를 슬랙 채팅창에 쓰면 그 휴가 시스템을 체크하는 그런 자동화 도구도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룰이 없으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룰들을 만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거의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 4개월 동안 입사자가 없어요. 되게 까다롭게 뽑거든요. 근데 규칙이 없다 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은 휴가 며칠까지 쓸 수 있는 거야? 무제한이라니까? 그럼 정말이야?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 원격으로 일했네?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룰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크게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저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일정인데 원격 근무를 하고 싶으면 일단 캘린더에다가 제 일정을 공유해요.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고요. 저걸 공유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 사람을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모트 워크를 이런다는 거는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언제든지 소환당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일정을 항상 다 공유해요. 오픈하고 거기에 있는 비어있는 시간으로 최대한 일정을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목요일 오늘이죠. 이렇게 휴가가 더 미리 더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피해서 일정을 잡아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줄어요. 네. 내가 저 사람의 일정을 잡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날 잡아야 되나? 피해서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되니까 일정 잡기가 되게 수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컨디션이 나쁘면 그냥 오늘 재택할게요 라고 메신저에다 던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교통이나 뭐 날씨 이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출근할 때 이렇게 업무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룰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원격 근무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출근한 사람이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언페어하다. 우리 이거 다 같이 공유하기로 하자. 그래서 출근은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근자들도 똑같이 리모트 워크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채팅창에 자기가 자리를 비울 때 얘기를 하죠. 네, 나 자리 비운다, 돌아왔다. 그러면 언제든지 소환당할 수 있어요. 네. 소환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뭔가 저처럼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되게 비효율적인데?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는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링크를 던지면 이 채널이 저희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채팅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이 채팅 주제에 이제 흐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를 판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저렇게 부분 주제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채팅으로 뭔가를 회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되게 쉽거든요. 기록이 저절로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쭉 긁어가지고 대충 정리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로그 미더이라고 되어 있는 저 공간에다가 회의록을 저장해요. 네, 이런 회의록 아니고요. 그냥 회의할 때 오프라인에서 모이기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안 돼요, 회의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 당연히 일정 잡고 회사에 모이죠. 회사가 뭐 화이트보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공간, 요새 리모트 워크하는 공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도 돼요. 네, 거기서 회의하고 정리되면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의록을 일단 올려야 돼요. 네, 누구든. 그래서 저희는 회의할 때 기본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회의록을 막 작성을 해요. 듣고. 그리고 그 외에 누군가도 보강을 또 해주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회의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일산이고요. 회사가 서초역에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가거든요. 누군가가 회의장으로 오프라인에 오라 그러면 전 2시간의 교통체증을 뚫고 가야 돼요. 되게 낭비잖아요. 저는 시니어고 심지어 주니어가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 네, 손해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만 거의 모여서 진행하고요. 그때도 항상 그 회의의 모든 대화를 다 특히 신경 써서 저장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되게 쉽게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만 회의한 사람들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도 되게 물갈이가 많이 되잖아요. 퇴사자도 많고. 그렇게 되면 그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언제 나온 일이지? 그 비용들이 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1은 이슈 트래커라는 거를 사용해요. 뭐 지라도 쓰고 다양하게 쓰지만 저희는 일단 지라로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협업하는 게 코드 리뷰예요. 코드 리뷰가 정말 중요한 게 내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그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내가 혼자 작성한 거와 여러 사람이 작성하게 되면 일단 평가부터 애매해져요. 나 혼자 짰으면 나 혼자 평가를 잘 받으면 되는데 다 같이 짜면 누굴 좋게 줘야 되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라는 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두 다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 그전에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을 비동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비동기고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으로 일하는 건데 아마 개발자분들은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업무량이 있는데 만약에 카페에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카페에서 주문하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주문하고 이런 벨들을 잡고 자기 자리에서 일을 계속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비동기로 일하는 거야. 전자를 하게 되면 45초에 모든 일이 끝나죠. 근데 후자를 시작하면 20초에 모든 작업이 끝나요. 뭔가 공백이 없는 거죠. 촘촘히 일하게 되죠. 그게 비동기로 일하는 방법인데 뭐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회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누군가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멈추게 돼요. 동기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동기로 하게 되면 그냥 일감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끌어다가 다 끝나면 다음 일에 뭐가 있는지 보고 확인해서 가져오면 돼요.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신뢰는 내가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나 기록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만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치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상이 되죠. 어떤 경로로 떨어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죠? 예측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정말 쉽거든요. 둘이서 합의해보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신뢰는 쌓이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약속을 하는 건데 경직된 조직에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해요. 그래 혼도돼 후중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룰을 모두가 지킬 수 있게 더 약한 룰을 만들어요.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더 좋은 룰을 만들죠. 그래서 개선을 하고 다시 약속을 해요.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들이에요. 프로세스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기록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처럼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면 기록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채팅으로 모든 회의를 하게 되면 기록은 저절로 쌓여요.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 따라오는 거에 기록이죠. 저희는 이제 회의록, 채팅 로그, 내가 그 업무 중에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상태 로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 이슈 트래커에 쌓이는 로그들,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나와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기록들이 출입국 퇴근 기록부터 해가지고 인사나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근데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하지만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요. 정보가 불균형을 이루면 다시 신뢰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항상 최적의 효율을 찾으려고 해요. 최적의 효율은 대부분 사람에서 비롯되거든요. 사람이 잘하는 일은 사람이 하면 되고요. 기계가 잘하는 일은 기계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채용했으니까 기계가 되게 잘하는 일들도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 노동 작업들은 가급적이면 없애야죠. 회사 차원에서는. 그거는 기계에게 맡기고 저희는 그래서 자동화된 본로봇들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로는 솔루션을 사는 게 되게 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낑낑대고 다 만들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특히 개발자들. 이건 개발자들이 해결드려야 돼요. 그냥 뭐 사면 되거든요. 비용 소프트웨어 사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젠데스크나 뭐 지라 이런 거 만들 수 없거든요. 그냥 사면 돼요. 개발자 한 명 안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최적의 효율을 내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요즘에는 8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일을 시작하면 9시에 시작해서 뭐 그런 라이프 사이클인데 어떤 분은 저희 회사에 한 2시쯤에 출근해가지고요. 한 8시, 9시쯤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효율들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주니어랑 시니어는 그 효율이 달라요, 애초에. 그리고 회사에 쓰는 비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낭비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왜냐하면 되게 고급 인력을 가져다가 워드프레스 쓰는 워드 작업을 시키면 굉장한 낭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신경 쓰고 시니어에게 시니어다운 일, 주니어에게 주니어다운 일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예요. 이것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저 사람 누가 교육시켜요? 대부분 시니어가 교육시켜요. 근데 시니어는 굉장히 비용이 비싼 개발자거든요. 그러면 다 낭비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중하게.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기록밖에 없어요. 기록으로가 오토매틱에서도 모든 문서에 다 정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프레스나 뭐 넷플릭스처럼 만렙 개발자를 뽑는 회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섞여 있거든요. 주니어와 시니어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고 대부분은 주니어 스타트업 특히 주니어들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동료들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쉽게 일할 때가 네이버에서 일할 때가 제일 쉽게 일했어요. 왜냐면 저는 주니어였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정말 쟁쟁한 분들이었거든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알아서 척척척 다 해줘요. 저는 그냥 거기서 코드만 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제가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일의 능률이 굳이 다 앞에서 해주면 내가 굳이 할 게 없는데 뭐 안 하니까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낭비인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성장해야 제가 가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동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왔을 때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오토매틱에는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조직장이 면담하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되게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채팅으로 말을 걸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죠, 가볍게. 뭐 제주도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인터뷰할 때도 주제가 있어요. 오늘 뭐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혹은 상호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지, 이런 게 있으면 뭐 한 달이면 제가 한 8사람 돌아봤더니 한 2주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을 다 못 돼요. 길면 뭐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다른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를 성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경쟁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 실에서는 이게 되게 제일 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고요.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보면 누구는 좋게 줘야 되고 누구는 나쁘게 줘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하면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평가할 수 없는 걸 원해요. 저는 평가하는 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 스스로 평가를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코드에 기여하고 똑같이 리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동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